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컨설턴트 맡고 있는 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교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현재 한 10년 정도 계속 수시 컨설팅,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옛날엔 입학사정관제였죠. 그 전형 위주로 컨설팅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다룰 내용은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한번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아이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근데 오로지 수능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커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도 3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망할지도 아니면 흥할지도 모르는 게 그게 수능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수시 전형 3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많은 게 바뀌어요. 특히 제일 크게 바뀌는 게 자소서가 사라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많이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냈는데요. 1학년 때, 2학년 때 딱히 한 게 없더라도 3학년 때 조금 마무리를 잘해주고 1, 2학년 때 있었던 내용 가지고 조금 살 붙여서 소설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 1, 2학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자소서가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재작년 그리고 작년 입시 같은 경우에 자소서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기부가 1, 2학년 때부터 빌드업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소서 없는 대학 입시, 여기에서 특히 학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사이클을 나눠가지고 각 사이클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총 3개, 물론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 특례라든가 아니면 영어 특기자 전형 같이 조금 되게 소수고요. 그리고 전형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수시 전형을 3개 현실적으로 나눠본다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교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까지는 100% 내신 등급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국에 일단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든 어려운 학교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컷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요, 경희대학교 내신 등급인데요. 경희대학교 교과 합격 내신 등급인데 분포도 나와 있죠, 그렇죠? 주로 보시면 동그라미가 합격, 그리고 빨간색 X가 이게 불합격인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주로 앞부분에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에서도 등급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 이외에도 생기부를 일부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분명히 여기 정치외교학과가 조금 극단적이네요. 정치외교학과 보시면 그 중간에 분명히 탈락한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뚫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학생부 교과에서도 요즘 점점 더 생기부를 반영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 요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실제 케이스예요. 동국대 환산 내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잘한 상위 과목 몇 과목 정도 뽑아가지고 환산 내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30% 정도 반영을 해서 봅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반영 30%가 사실 뭐 지각 없고, 그리고 무단 결석 없고, 봉사활동 좀 있고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학생 케이스 2개가 있었는데, 한 학생은 교과 환산 점수로, 동국대 환산 점수로 내신 1.4 정도가 나왔고,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이 나왔어요. 근데 한 학생은 교과, 그러니까 1.0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지망하긴 했는데 경영보다 조금 의류 쪽으로 생기부가 많이 만들어진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1.4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 쪽으로 완벽하게 맞춰진 학생이었어요. 이 두 학생들 중에서 1.0 학생은 떨어지고, 이건 저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붙겠지 싶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놓았던 건데 1.0 학생은 떨어지고 1.4 학생은 붙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학생부 교과에도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맨 처음에 서울대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울대가 원래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라고 했죠. 각 학교당 2명씩 이렇게 받는 건데, 그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원래는 100% 학생부 교과였어요. 근데 2018년부터 서울대가 아니야, 우리 학생부 종합할래, 이렇게 바꿨는데,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입시판에서 밴드웨건이에요. 지가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서울대가 뭔가 정책을 바꿨다 싶으면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다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국대, 경희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다들 지금 다 학생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라도 생기부를 챙기지 않으면 그러면 합격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내 등급이랑 그리고 작년도 등급 그리고 분포 정도를 알면 내가 여기에 붙을 확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신뢰도가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비교적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지원하실 때 되면 진학사나 UA 이런 데 돌려보셔가지고 너 안정이다, 너 위험이다, 너 소신이다, 너 이거 하향이다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맹점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능, 그러니까 대학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해요. 분명히 무슨 저쪽에 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랑 그리고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방에 있는 학교가 비교적 내신 따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우르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지방에서 그냥 내신 따기 되게 쉬운 학교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요. 그래서 사실 그 지방 제주도나 아니면 그 거제나 이런 좀 그 지방 학교들에서는 목표가 뭐냐면요, 학생부 교과로 이제 등급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 잘 맞춰서 대학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대 작년에 들어온 제 후배들만 봐도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지방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방 학생들이 내신 자기 몇 맞았다 그러면 서울 애들은 야, 그 점수가 나오네 이러죠. 왜냐면 서울에서는 내신 1.1 이 정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1.1 맞으면 보통 학생부 종합으로 해가지고 이과면 의대 노려볼 만한 성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는 그게 흔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사실상 서울보다는 조금 지방 학생들, 그리고 서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못 가도 이 정도는 간다 하는 선 잡아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인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되게 애매한 전형이에요. 이게 작년에 내신 2.3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올해 내신 1.8이 붙을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랑 그리고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정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신 등급이 2.5다. 그러면 넌 2.5등급이야가 아니라 이 학생의 비교과 성적 그리고 그 학생부 교과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표준 편차나 아니면 평균 그리고 원점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고3 입시 때부터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길을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자소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부 안에서 촘촘하게 빌드업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기부가 어떻게 되면 촘촘하게 빌드업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입결 신뢰도가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에 외고 학생들 중에서 6점 초중반 때, 6점 한 중반 때에 더 가까운 친구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서울여대를 쓰라고 했어요. 사실 그 학교에서 그 정도 등급이면 서울여대를 쓰면 붙을 확률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쓰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니까 근데 생기부가 너무 좋아요. 이 학생은 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생기부 스토리 자체가 조금 민족사학 쪽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민족사학을 재조명하는 사관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한테 너 경희대랑 성신여대도 같이 써보자. 근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말리죠. 그거 쓸 바에야 차라리 논술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에서 작년에 한 이 정도 수준 학생은 그 대학을 갔으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 수준의 학생들은 올해도 당연히 그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기부가 좋았었기 때문에 너 경희대를 쓰자 해서 썼어요. 지금 보시면 사학과에서 보통 그 앞쪽에 몰린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중간에 띄엄띄엄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학과를 보셨을 때 지금 앞쪽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가 4등급이 안 되네요. 그쵸? 4등급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은 6.3, 4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차 붙고 그 다음에 그 2차 면접 본 다음에도 1차 추합으로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나오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전년도 입결 신뢰도는 학생부 종합에서 정말 높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컨설팅 해주실 때는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갔는지를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평균 그 범위를 봐요. 예를 들면 이 국어국문학과에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 정도 되겠네요. 1.5에서 2.5 이 정도 사이의 학생이면 너 한번 써볼만 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각 대학마다 입결을 발표를 해주는데요. 이 입결을 발표를 할 때 각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을 발표할 때는 언제나 덧붙이는 말이 입결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자기네는 정성평가를 지향을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사나 UA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요. 진학사나 UA 같은 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할 때도 그때도 너 여기 안정이다, 너 여기 100%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못해요. 근데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진학사에서 몇 % 합격 이런 거는 작년부터 알려주긴 하던데 근데 그거는 단지 이렇게 내신 등급 급간을 보고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이거는 재작년 케이스예요. 재작년에 제가 맡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 674를 받았어요. 674면 보통 이름을 들어본 대학에는 못 가세요. 이름을 내가 이 대학 그래도 괜찮지가 아니라 아예 이름을 들어본 대학에는 못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수능 끝난 다음에 쌤 저 여기요. 이 정도 받았는데 어디 가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한 신라대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쌤 신라대가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같이 찾아봤어요.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으로 가긴 갔는데요, 결국. 근데 등급 상승이 되게 심했어요. 원래 그 1학년 때는 얘가 음악 탄다고 해가지고 등급대가 6점대였어요. 6점대였는데 2학년 때 이제 3점 초반대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얘가 2점 중반대로 올렸어요. 학교는 서울 시내에 있는 강서구 쪽에 있는 그냥 일반고 학교입니다. 진짜 악바리로 해가지고 수학도 얘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올렸는데 근데 악바리를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2학년 말부터 점점 좀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기부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음악을 지망하다가 경영 그리고 특히 물류산업 쪽 경영 그쪽을 지망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이제 중앙대랑 그리고 인하대 중앙대 국제물류 그리고 인하대 아태물류 이렇게 두 개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더라면 못 가겠죠. 그 어디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수능 본 다음에 거기 아버님이 중국 유학은 한 어느 정도 돈 들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을 정도니까.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음에도 수능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 2,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거 가지고 대학에 갈 수가 있었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논술이에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생기부를 안 챙긴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렇고요. 좋게 말하면 마지막 희망이죠.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고 물론 요즘은 수능 최저 등급 없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수능 최저 등급을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논술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는 게 봐서 대학을 가는 전형이죠. 보통 근데 여기에서도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신 같은 경우에 중간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급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5등급까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막 3점, 2점, 4점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20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술도 완전히 내신을 챙기지 않으면 갈 수는 없다 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그래도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들을 가려면 그래도 2점 중반 정도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가능한다 반해가지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6등급 안에 조금 더 그 선택지를 넓히려면 5등급 안에만 들어와주면 그러면 논술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연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는 내신 반영 비율이 낮아요. 내신 반영 비율이 낮다는 이유는 낮다는 말은 이제 한 7등급 받아도 그렇게 점수 로스가 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서성한 중경외시 이쪽 학교들은 그냥 외고나 자사고 이런 데에서 8등급 받는 학생들도 충분히 우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건동, 홍숙, 국승세단, 인하대 그리고 서울여대 이런 데들은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7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지원을 하기 힘든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최저 등급만 맞추면 어느 정도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주는 전형입니다. 보통 논술을 언제쯤 준비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이 조금씩 달라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의 기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그 학교의 전형 그러니까 그 학교의 출제 기조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얼마나 글을 쓰느냐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논술은 빠르면 이제 2학년 여름방학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너무 빠르다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3학년 1학기 들어가는 겨울방학 정도가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되게 힘든 길이 될 거예요. 반면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4등급인 학생이 1년 반 동안 수리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1등급인 학생이 그냥 그 수학만 그러니까 파이널만 듣고 수리 논술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필수 역량, 수리 역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냥 그 파이널만 들었는데 1등급 받은 학생이 더 잘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미적분뿐만이 아니라 기하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 기간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내신 때 그때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도 기하랑 확통이랑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보완을 해주면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에서 일단 내신부터 볼게요.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로 인서울 대학교를 간다.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인서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되게 웬만하면 생기부에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에서 예를 들면 1.5를 받았다. 그러면 보통 그 지방에서는 그 1.5 가지고 물론 학생부 종합도 써보겠지만 학생부 교과로 한 경희대 정도 그 정도 만족하고 가는데 반해가지고 인서울에서 1.5를 받았다. 그 친구는 아마 스카이를 쓰겠죠.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정말 참고용 자료일 뿐이에요. 참고용 자료라는 거 하는 거는 이 학생이 몇 등급을 받았냐가 아니라 이 학생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 그리고 어디에 특화된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내신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이 낮은데 4등급 이내면 가능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는 4등급 이내 정도 들어오면 거의 그냥 내신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6등급 이내면 거의 지원이 가능하다. 별로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일부 학교들은 최저 등급 존재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랑 논술은 최저 등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고대랑 연대 빼고는 최저 등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서울대 역시도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 교과는 일부 학교만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학교 레벨이 당연히 최저 등급에 따라서 조금 갈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아둬야 그래야 학교 레벨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준비만 좀 더 잘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학생들한테 그 지원을 하겠다는 학생들한테 학생부 교과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최저 라인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랑 논술 나머지를 적절히 섞어보자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해보자면 고등학교 내내 준비한 다음에 고3 때 조금 편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고1, 2 때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면 고3 때 수능도 챙기고 논술도 챙기느라 정신없는 전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신 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따기 유리한 지역에서 최저 맞추고 대학 가는 전략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생기부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간 학생이 유리합니다. 나만의 스토리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마 어떻게 나만의 스토리, 도대체 어떤 게 나만의 스토리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도 조금 이따가 실제 제가 보낸 생기부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및 생기부에 따라서 불합, 소신, 안정, 하향 예측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있는 케이스인데요. 1, 2지망 다 붙어요. 근데 4, 5, 6지망 이게 3, 4, 5, 6지망 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 인하대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명지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경희대에 붙었다는 그 경희대 사학과 그 친구 역시도 경희대 붙고요. 서울여대에 붙었는데 근데 그 경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붙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낮은 경기대나 아니면 광운대나 이런 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보다 비교적 내신 등급 범위가 널널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평균이 있잖아요. 보통 발표된 평균이 있고 70% 컷이 있는데 내가 조금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 70% 컷에서도 한 0.5에서 1등급 정도는 문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요. 그리고 수능 이것이 되게 큰 학생들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서 수능을 안 가도 돼요.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는 수능 안 하고 그냥 학생부 종합 올인한다. 그래가지고 수능 아예 안 보러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붙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붙었으면 이 학생들 좀 많이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학년 때 내신이나 아니면 학생부 이런 거 잘 못 챙긴 학생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반면에 또 그 완전히 정시로만 가는 학생들이 나는 정시는 팔긴 파는데 근데 수능으로 해가지고 3개만 딱 놓고 보기에는 수능날 내 운명 결정짓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3 때 시간적 부담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꽤 많이 듭니다. 경쟁률이 보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막 30대 1, 40대 1, 높은 데는 막 50대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허수가 사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좀 심한 경우에는 이게 3대 1, 4대 1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단 수능 논술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지원한 학교보다 수능을 더 잘 봤어요. 그러면 보러 안 오죠. 그리고 만약 자기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보러 안 오죠. 근데 또 6논술을 보통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6논술을 다 보러 가지 않아요. 6논술 중에서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나눠가지고 내가 잘 보면 이 학교 한 3개 정도 보러 가겠다. 내가 못 보면 이 학교 한 3개 정도 보러 가겠다. 그래서 한 많아봐야 한 서너 개 정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세종대나 아니면 숭실대 이런 경우에는 거기가 참 애매한 라인에 있어요. 세종대, 숭실대 정도 그 최저 맞출 정도면 이제 건동홍 그리고 높이 보면 중경외시까지 이제 노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저는 또 거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최저를 그 학교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맞추기는 은근히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세종대나 아니면 숭실대 이쪽에서 논술 빵꾸 많이 납니다. 한 3대1, 2대1 이런 정도까지 실질 경쟁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세종대 작년에 세종대 논술 다녀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 많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 정도한 강의실에서 자기랑 또 다른 친구 하나 이렇게만 봤대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